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상 한 편을 보고요 1년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 것 같으세요? 집중해서, 그죠? 필사적으로 0.0001초도 놓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보겠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10분 남짓한 그 영상 한 편을 보고요 1년 만에 1억 5천의 수익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는 투자 사업 한 단계씩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으세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바로 투자대왕님이세요. 이 투자대왕님이 저희 이제 행크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창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데요. 올려주신 글들을 제가 정리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행크에서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회사원이자 3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8년 행크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은 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 소위 눈팅 회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안정적이지만 연봉이 적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행크TV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송 사무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고시원의 성공 포인트를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하면 칙칙한 분위기, 열악한 거주 환경을 떠올렸는데요. 송 사무장님의 고시원 영상은 저의 그런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고시원도 충분히 쾌적한 환경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고시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공부였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사업투자반에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시원 사업을 비롯해 사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행크 카페 창업 게시판과 고시원 원장님들이 소통하는 카페를 즐겨찾기 해두고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손품을 팔면서 제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들이 있는지 계속 문의하고 임장도 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는 평일 임장을 맡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고시원 임장을 다녔습니다. 저희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고시원 임장을 가장 많이 한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50군데가 넘는 고시원을 임장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방 43개짜리 올 원룸 고시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송 사무장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고시원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기존 주방이 있던 자리를 스터디 카페처럼 꾸민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포인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완전히 죽어있던 공용 공간을 입실자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책도 비치해서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 인수할 당시에는 공실 13개짜리 수익 200만원째 되지 않는 애물단지 고시원이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배운 리모델링을 적용하고 마케팅을 하고 나서는 2달 만에 만실, 월 현금흐름 800만원이 나오는 황금알 고시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의 둘째 출산으로 고시원 매도를 결정했고 지금은 매도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합하면 약 1억 5천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행크가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행크TV는 사업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이라는 수익, 행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얻을 수 있는 성과였을까요? 행크를 만나서 진짜 부자의 징검다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행크라는 부자의 징검다리를 따라 앞으로 점점 더 부자가 될 저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대왕님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투자대왕님이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임장을 하고 계약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6개월이 안 걸리셨어요. 6개월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렇게 투자를 결심하고 실제 수익까지 내셨어요. 정말 빠르게 도전도 하시고 실행력도 좋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또 빠르게 결정하고 투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투자대학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3살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행크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대왕님, 사실 우리가 영상을 봐도 이걸 가지고 투자를 결심하는 거, 특히 투자대왕님은 지금 사업이 처음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우선 행크TV 영상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행크TV에 대한 저의 신뢰가 높아서 아마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자취하면서 고시원에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고시원 이미지가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었는데 영상을 봤을 당시에 생소했던 프리미엄 고시원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 깨졌고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반을 듣고 고시원 선배 원장님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50군데가 넘는 고시원에 임장하면서 확신을 좀 높여갔던 것 같습니다. 아, 투자대왕님도 고시원에서 직접 거주도 해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고시원은 뭐 어느 사업이나 그렇지만 임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고시원을 임장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도 있을 수 있어서 체크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임장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고시원 보실 때 수익이나 입지만 보시고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많이들 관광하시는데 정말 꼭 살펴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고시원 연식입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기 쉬워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고시원에서 사소한 하자는 흔하기 때문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무조건 피하시라는 건 아닌데 네. 하자가 있다면 권리금을 조정해 보시고 하자가 심하다고 판단되면은 건물이 지나치게 판단되거나 건물이 지나치게 오래된 건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하실 때 또 천장의 누수 자국이랑 건물 연식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실자와 인터뷰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하실 거는 건물주 리스크입니다. 건물주 성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월세가 너무 비싼 물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시원을 임장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누수 자국, 그리고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중대한 하자는 피해야 되지만 좀 이거는 내가 들어가서 고칠 수 있겠다. 이런 것들까지는 너무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시죠? 투자대행님.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겁먹을 건 없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랑 이런 걸 잘 보시고 절대 피해야 될 물건만 피하시면 되고요. 거의 한 80%는 다 좋은 물건이고요.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투자대왕님도 사실 지금 공실이 꽤 있던 고시원을 매입을 해서 2달 만에 또 만실로 바꾸셨잖아요. 네. 뭐 인테리어를 잘하신 거 아니면 차별화도 있지만 마케팅도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저희가 고시원을 처음 인수했을 때 공실이 13개나 됐어서 만실을 최대한 빨리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이용했는데 마케팅에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파워링크, 고방, 루멘스페이스, 당근마켓 가능한 모든 채널을 다 이용을 했고 저희 고시원 속에서 이목을 끌 수 있는 포인트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가장 예쁜 공간을 메인 사진으로 활용했고 저희 드론기 커피 머신, 건조기 무료 사용 등의 입실자 서비스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마케팅 포인트로 쓰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랑이 님이 질문을 주신대요. 혹시 내가 타지에 거주를 하는데 서울이나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고시원 운영,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원격으로 운영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지 좀 질문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총무가 있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실 상담을 할 때는 주인이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한 거 다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분만 있으면 가능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관리 이런 것만 좀 잘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들려서 원생들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투자대학
대행님, 사실 우리가 고시원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입견이 또 있거든요. 왠지 고시원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조금 거친 분들이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투자대행님이 운영하시던 고시원은 입실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물건을 처음 인수했을 때는 형편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많았고 연세도 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여자분은 거의 없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하고 고시원을 프리미엄하고 나서부터는 젊은 직장인 비중이 대부분이 됐고 젊은 여자분들 비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고시원 프리미엄화 이후에 입실자분이 싹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인수했을 때보다 훨씬 더 운영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실하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이나 대상들도 좀 바뀌신 거네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투자대행님은 이렇게 전화나 이런 것들은 또 맡아서 해주셨는데, 이제 고시원 이렇게 운영하는 그 실질적인 부분은 또 아내분이 도와주시다가 지금 출산 때문에 매도를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현금 흐름이 나오면 매도할 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중에 또 이렇게 고시원 창업, 재창업도 생각을 해보시나요? 네, 정말 사실 많이 하셨고요. 네, 언젠가는 꼭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고시원 사업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고시원 창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좀 주의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은 성과가 나기까지 좀 어려운 점도 많고 인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이 시간적으로 여유롭다는 게 있거든요. 만실 이후에는 1, 2주에 한 번 갈 정도로 손이 많이 안 갔었는데 첫 3개월간은 약간 아내와 제가 매일매일 고시원에 출퇴근할 정도로 좀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가구 조립, 도어락 달기, 전등 교체 같은 자잘한 일들은 저희가 다 직접 했고요. 그래도 안정화되기까지 기간만 잘 인내를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또 수익률도 높은 사업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 내 손이 가지 않고 내 애정 가지 않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수고를 더 하면 더 좋은 수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창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투자대행님이 이제 고시원 창업도 하셨지만 지금 또 다른 투자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공부하는 단계라 감히 조언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저도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 영상을 봤었는데 눈팅만 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보냈던 기간이 좀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은 아쉬워서 지금은 조바심 내지 않고 꾸준히 행크에 계속 붙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행크에 붙어만 있어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발전해 있는 모습을 요즘 들어 많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눈앞에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고 원하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맞는 동료들 많이 만드셔서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투자대행님은 행크에 가입하신 지가 꽤 되셨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안 하시고 눈팅만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더 이렇게 전후의 과정들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조바심 느끼지 말고 나하고 마음 맞는 동료, 그런 환경을 구축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라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오늘 긴 시간 또 전화 인터뷰 해주신 투자대행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투자대행님 같이 진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떻게 또 창업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더 잘 느껴지시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영상 하나 봐도 아직 수익도 안 나고 공부도 시작 안 했는데 어떡하지? 조바심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맞는 투자 그리고 때를 만나면 이렇게 좋은 성과, 실행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절대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한테 오는 기회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세요. 초기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제가 준비를 했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사실 이 고시원 창업 우리가 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크게 3가지만 얘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고시원 창업을 할 때요, 중요한 게 바로 지역 선정이에요. 사실 수요가 많은 곳이어야 되고 경쟁이 좀 덜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알아보러 가는데 내가 뭐 신혼집이나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면 실제 내가 거주할 곳이잖아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전화하고 아니면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매물을 보잖아요. 보면서 여기는 인테리어가 이렇네, 여기는 화장실이 이렇네, 이런 거 보고 계약을 해요. 그죠? 고시원도 마찬가지예요. 입실하시는 분들이 실제 자고 거주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 몇 개월이 되더라도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보고 고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 경쟁자가 많다고 하면 조금 더 그 내부 시설이나 아니면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가 경쟁자가 없는 외딴 곳에 혼자 차리면 입실자들이 모일까요? 수요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고시원에 머무시는 분들은 보통 뭐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는데 그냥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걸어서 그렇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좋아해요. 그리고 인프라 구성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는 좀 덜한 곳을 찾으면 좋은데, 만약 경쟁업체가 있어도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하면 그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제 비용이에요. 어느 사업이나 고정비가 중요하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고시원 창업 왜 하죠? 돈 벌려고 하죠. 예,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고시원에서 나오는 매출은 방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내가 만실이 되면 매출을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공실이 되면 수익이 주는데 월세나 이런 비용들이 주냐? 그건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고시원 창업은 월세나 고정비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투자대행님 같은 경우도 임장을 다니실 때 나름의 기준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이 고시원이 만실이 됐을 때 매출, 거기에 40% 이내에 월세가 들어오나 이 기준을 가지고 임장을 다니시고 매물을 고르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바로 방 타입이에요. 고시원에 보면요, 크게 타입이 3가지가 있거든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원룸 구조가 있고요, 그냥 공용으로 화장실을 쓰는 미니룸, 그리고 이 2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룸이 있어요. 근데 투자대행님 같은 경우는 이 송 사무장님 영상을 보면서 요즘 입실자들은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이제 좀 깨달으셨대요. 코로나가 이제 오고 나서 위생 더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분들은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화장실을 나 혼자 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입실료가 한 10만 원, 15만 원 더 비싸도 이렇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원룸 구조를 더 많이 선호하세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입실 문의가 많아야지 운영이 쉽기 때문에 원룸 구조가 많은 걸 좀 선호하시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도대체 어떤 영상이길래 투자대행님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을까? 나도 그거 미리 봤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마 지금 그 영상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친절한 꿈돼지거든요. 근데 닉네임이 길어서 그냥 꿈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한 꿈돼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면요 여러분, 이거였어? 하는 분들 계시죠? 조회수가요 93만이 나온 영상이에요. 거의 100만 V에 가깝죠. 이 영상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저거는 송 사무장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냥 보통 고시원에서는 만실 채우고 수익 내는 거 어려워, 패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고시원이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괜찮구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그럼 뭐부터 공부하지? 어떤 고시원이 좋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영상의 성공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강의도 하고 저희 수강생들도 이제 투자 성과를 내시잖아요.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연히 본 강의, 뭐 이제 만남, 그리고 영상 이런 것들을 보고요, 본인의 기회로 되게 잘 포착을 하세요. 그냥 누군가는 흘려보내는 걸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그걸 기회로 빠르게 만드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정말 수많은 기회가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어떤 기회가 될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이 페이지입니다. 네, 투자대행님은요, 이 고시원을 인수할 때요, 보증금하고 권리금 해서 2억 500만 원을 이제 지불을 하셨어요. 보통 고시원을 보면 권리금이 있어요. 물론 무권리인 곳도 있지만 그런 곳보다는 시설 권리,
그리고 영업하고 있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같이 인수를 해서 2억 500만 원 이제 투자를 하셨고요. 수리비로는 4,500만 원이 드셨어요. 방이 43개니까 거의 방 하나당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드셨죠. 그래서 총 투자금은 2억 5천이고요. 월세는 700만 원, 그리고 뭐 전기료, 수도료, 기타 각종 비용에서 300만 원이 드셨어요. 그리고 평균 매출은 1,800만 원이라서 월세 수익이 한 달에 8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매도를 하면서 매도 차익까지 총 수익을 버신 게 세전 1억 5천을 버셨다고 해요. 투자대왕님은 이 송 사무장님 영상을 보시면서 창업을 결심했죠. 결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임장해서 계약까지 했어요. 계약하고 나서는 그 봤던 영상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투자대왕님 인수한 고시원에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망해가던 고시원이요, 한 달에 800만 원 나오는 황금알 고시원이 됐어요. 멋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편의 영상을 보고 1억 5천의 수익을 만들었다는 건 진실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도. 오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오는 기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크 인사이드도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황금알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